네, 빅뱅의 멤버였던 가수 승리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 이후에 성접대,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로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상습 도박 혐의입니다. 상습적으로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건데 이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승리 소속사였죠.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는 내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예고를 하나 드리면 잠시 후 3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현종 2차장이 오늘 일본이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는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텐데 김현종 2차장이 나오는 대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해보죠. 자, 오늘 아침에 출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승리,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경찰 조사 받고 있겠죠? 네,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승리도 뭐 여러 번 지금 조사를 받아서 저번에 버닝썬 사태만 가지고도 18차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러면 이제 19차례가 되네요. 굉장히 수사를 많이 받는 그런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혐의가 다릅니다. 저번에 이제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폭행이니 또 뭐 거기서 관련됐던 성매매 알선,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이니 특경법상 횡령 등등의 혐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상습 도박 혐의입니다. 상습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라스베가스 내지는 마카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첩보에 의해서 입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승리는 3월부터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현석 씨는 이번에 이제 출국 금지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상습 도박에 대해서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외국한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추가 입건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상습 도박으로 소환을 했다라는 거는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점, 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도 좀 찾았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오래됐군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 자료를 저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17일 날 YG 엔터테인먼트 그 마포 사옥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료도 구했고요. 그다음에 FIU라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요. FIU라고 그러죠. 여기로부터 금융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것이죠. 경찰이. 예, 경찰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국에서 자료가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요? 예, 라스베이거스에 이제 드나드는데 수상한 이제 자금의 흔적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돼 있는 거죠.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첩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첩보를 준 것도 있지만 경찰에 미국에서부터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고 저는 그 신빙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부터 쭉 다녔는데 이제까지도 그런 것이 불거지지 않다가 어쩌면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꼬리가 잡히게 됐고 또 하나 이제 버닝썬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상습 도박 어느 정도 아까 뭐 오래됐다고 말씀하신데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차례나 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지금 있습니다. 이제 승리만 먼저 얘기를 하면 말이죠. 판돈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판돈이라 하면 전체 다 버는 거. 그러니까 돌아다닌 돈을 다 돌아다닌 돈을 거죠? 말합니다. 그 중에서 13억 정도를 잃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굉장히 액수가 큰 거죠. 그렇네요. 13억인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승리는 뭐 몇백억 재산이 되니까 뭐 몇백억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도박이 되냐 이 예, 사람한테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정도가 도박이 아닌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시오락이라 그래가지고 처벌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도박으로 봐가지고 처벌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보통 이제 관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내지는 시간을 봅니다. 도박한 추석인데 시간. 명절에 고스톱 그렇죠.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목적을 봅니다. 그거 해가지고 뭐 사 먹으려고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판돈 규모를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오락으로 재미로 한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아니 뭐 13억이 어떻게 그 재미가 되겠습니까? 저거는 사실은 뭐 승리가 아니고 몇 천억을 가진 사람이 해도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건 당연히 도박이고요. 아까 상습성을 물으셨는데 여러 번 하면 상습입니다. 여기서 여러 번이라는 것이 그럼 몇 번이냐? 그것은 아니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따지고요. 처벌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번 했다. 여기서 여러 번이라는 것은 뭐 서너 번도 여러 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가지고 상습성을 이제 인정할 건지를 따지는데 그냥 도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니까 처벌이군요.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기는 징역형이 3년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상습 도박은 사실은 실형이 반사회적인 떨어질 수 있는 범죄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뭐 작은 돈 갖고 하는 건 모르지만 네. 이걸 이렇게 크게 하면은 그야말로 사이에 물을 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아까 이 판돈이 20억 원이고 13억 원 정도 잃었다라고 예. 했는데 이 돈을 사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돈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 그래서 지금 환치기 얘기가 나오는데 환치기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무등록 애완 거래. 무등록 등록하지 않고 나갈 애완 때 거래를 신고를 해야 했다. 되는데. 그렇죠. 원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도가 있고요. 아까 자, 말씀드린 잠시만요, 것처럼. 변호사님. 지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나왔습니다. 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보실 2차장 김현종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근 일본은 우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 허가 제도상의 문제점인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인 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2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 국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고노 회장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 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중 사이베리아 억류되어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 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동맹 균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브리핑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국제 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고 우리로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국방 영역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하여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 기업에 대한 M&A,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고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 정찰 위성, 경항모, 그리고 차세대 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 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에 있어 대응 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미 FTA 협상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담당했던 저로서는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 약 한 봉투가 10만 원, 맹장 수술이 900만 원을 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고 수구인 코타 폐지로 우리 영화 산업이 망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 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강제 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현 국제 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뤄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취재, 사진 취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과 사진은 마무리. 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입장 발표를 우리 정부 입장 발표를 들어보시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요약을 하고 저희 말씀을 그렇죠.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앞부분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의 책임은 일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또 대신에 부당한 조치를 일본이 원상 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일본의 공이 넘어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한미 동맹은 확고하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 역시 우리 정부는 확고하게 지킬 생각이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대비책으로 앞으로 우리는 독립적인 혁신 기술을 확보할 것이고 또 국방을 강화해서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다른 부분들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저희 네. 얘기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조금만 더 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브리핑이 길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환치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도박 자금을 어떤 식으로 옮겼냐, 확보했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잠깐 간단하게 좀 짚고 과거에는 그래서 왜 암달러상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암달러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많이 그 외화를 확보를 했거든요. 네. 지금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한국 돈으로 네. 이렇게 입금을 시킵니다. 은행에다가. 그리고 미국에 가 가지고는 네. 외국 돈으로 찾습니다. 미국 돈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중개상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수수료를 떼고서 일종의 돈을 브로커가 찾아 가지고 주는 있는 그 브로커가 거군요. 있습니다. 외환 브로커.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국 돈으로 은행에다 입금을 시키고 미국 가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또 찾을 때도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돈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땄다 그러면은 그 외환 브로커가 한국 은행에다가 넣어줍니까 돈을? 미국에다가 달러로 넣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한국 돈으로 찾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어 그렇죠. 놓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하나, 한국에도 하나. 예, 미국에도 만들고 한국에도 만들어가지고 계좌를 이 두 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불법인 이유는 외환이 오고 갈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신고가 해야 되지 되고 않고 수수료도 내야 되고 네, 이렇게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은 세금 포탈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될수 있고. 이것은 이제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에 의해서 적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되고요. 또 물론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처벌하는 예, 거군요. 금액이라든지 또 양태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적어도 그 정도로 처벌하는 그런 범죄죠. 자, 양현석 씨도 내일 잇따라서 출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혐의가 네.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지금 먼저 상습 도박 혐의인데요. 양현석 씨는 도박 그 자금이 판돈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잃은 돈도 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횡령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도 이 YG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YG 법인 여기를 이용해서 돈을 조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 2014년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왔을 때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부분도 내일 같이 예, 조사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뭐 조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입건이 된 거는 이 상습 도박 혐의로 부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양현석 씨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사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버닝썬 관련 수사 이게 지금 파장은 컸는데 실제 수사로 나온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지금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는지. 버닝썬은 사실은 우리 사회를 뭐 흔들어놨던 네. 그런 큰 굉장히 사건이었는데요. 시끄러웠는데. 그 태산 명동 서일필처럼 네. 버닝썬 명동 서일필, 그 버닝썬이 굉장히 크게 떠들었는데, 네. 뭐 쥐 한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승리만 해도 네. 뭐 18차례나 수사를 받고 그렇죠. 뭐 윤총경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시끄러웠는데 지금 뭐 기소된 거 보면은 네. 별게 없고 더군다나 승리는 구속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기각이 도저히 됐어요. 우려가 없다. 영장 신청을 그래서 했는데. 이제 기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크게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기소가 되거나 내지는 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뭐 구속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물론 그 당시 이제 경찰 몇 분이 이제 그 당시 몇 사람이 구속이 됐죠. 네.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리가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잘 피해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이번에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전의 사건에 대한 어떤 단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것들은 이미 이제 수사가 일단락 돼가지고 일단락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상습 도박을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리가 그 버닝썬의 자금을 빼가지고 썼다는 또 그런 혐의가 있어요. 네네. 저번에 나왔던 혐의 네. 중에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횡령 혐의가.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상습 도박과도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정동 사무실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승리가 13억을 잃었다면 그 13억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하나는 버닝썬에서 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YG에서 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버닝썬에서 돈을 뺐다면 그것이 이것이 거기에 대한 도박 자금으로 횡령이 흘러갔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거나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상습 도박 그리고 외국한 관리법, 외환 관리법 위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다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압수수색을 이미 했잖아요. 17일 날 했고, 네. 그 다음에 출국 금지도 시켜놨고, 그리고 상당한 자료를 지금 확보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수사가 되면은 검찰에 송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기소 의견을 송치가 된다면 검찰의 어떤 수사를 거쳐서 적어도 뭐 9월 안에는 기소가 된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